외박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이 기업인 출신의 특보를 잇따라 임명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AI 영재고는 혁신도시에 설립하고 세계적인 외국 대학을 오송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김병호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로 쇠를 다루는 야금 예술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보급 미술품 전시회가 국립청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전에 잇따라 인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MBC 충북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기업 출신 기업인 2명을 특보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또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3일 첫 인선으로 정선미 비서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영근 행정국장을 유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임 전에 인사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이번에는 MBC 충북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기업 출신 특보 임명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2사람의 특보를 임명했습니다. 여기 특종인데 황성현이라는 분을 인사 특보로 임명했어요. 황성현 특보는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에서 인사 담당 임원을 지낸 전문가로 김 당선인이 발탁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인재영입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황 특보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우리 충북 인사, 내가 어떻게 인사해야 돼? 부지사는 누가 하고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거죠. 기획특보에는 충북 단양이 고향인 강신장 전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를 임명했습니다. 호수를 연결해 문화관광지로 꾸미고 충북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레이크파크 공약을 이끌게 됩니다. 당선인이 직접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관광 전문가, 이런 프로젝트 전문가, 이런 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죠. 거의 이분이요? 지금 저 대통령 인사위원회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AI 영재고를 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음성에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후보지였던 오송에는 과학 영재고를 만들고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에는 세계적인 대학 2군데를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M대학하고 H대학하고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의 자세한 인터뷰는 MBC 충북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 등 5명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2년 넘게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에 대해서는 연관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검찰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납품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인물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김병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던 A씨.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정 업체들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며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영업 노하우는 교육청 납품 관련 내부 정보였는데 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 전 교육청 직원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또 거래를 숨기기 위해 차명 거래를 이용했는데 회사명이 계좌를 빌려준 업자 3명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A씨에게 흘러간 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93차례에 걸쳐 12억 원에 달합니다. 의혹의 핵심이었던 교육청 윗선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브로커가 받아 챙긴 돈이 김병호 교육감을 비롯해 윗선에까지 흘러들어갔는지 들여다봤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년 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청탁이나 알선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가담한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데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상황인 거죠. 한편 처음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는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끝나선 안 된다며 지난 5월 경찰에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두고 몽골 방문에 나선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과 윤남진, 심기보, 서동학 도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은 도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와 낙선으로 야인이 될 의원들이 혈세를 들여 몽골에 갔다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울란바토르 시의회 합의에 따라 진행한 것이어서 외유성이 아니라는 옹호도 있지만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 중에 진행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불로 쇠를 다루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선인들이 갈고 닦아낸 야금 기술은 한때 자연의 숭배와 왕의 권위를 위해 쓰였고 종교에서 궁극의 꽃을 피운 뒤 현대 예술의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금에 깃든 예술성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개관 이래 처음으로 국보와 보물 7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고려시대 국보 향원의 유려한 기형. 표면을 얇게 파낸 뒤 은을 입힌 선들을 따라가니 용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물가 위로 연꽃과 수초가 피어납니다. 국보 향합과 함께 리움미술관 소장작으로 세밀한 은입사 기법이 돋보이는 야금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은입사 기술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이거니와 이런 용이나 봉황, 꽃, 구름 같은 다양한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어떤 당시 어떤 신앙과 그런 기술의 정수가 녹아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석 채굴부터 재련, 가공 등 불로 쇠를 다루는 야금의 정수는 시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금 알갱이를 촘촘히 이어붙인 누금세공 기법으로 유명한 금 귀걸이와 봉황, 사슴뿔 장식에 옥을 매단 금관, 살아생전 누렸던 영화를 죽음 뒤에도 누리고자 했던 왕의 권위와 권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녹슨 빛깔로 금빛 장신구와 대비를 이루는 철제 갑옷과 칼은 당시 무사들의 치열했던 삶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다양한 재질이 돋보이게끔 연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조명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니 고된 수행을 통해 경지에 도달한 철불에선 부처의 오묘한 미소가 드러나고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을 깨운다는 구름 모양의 불구 운파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합니다. 빗물이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끼우는 용두 토수엔 과거 못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과거 경복궁 중건 때 썼던 토수인데요. 철제 구조물을 활용해 과거 지붕 끝에 매달려져 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에서 꽃피운 이런 야금은 점차 인간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1.5cm 크기의 황동 인물상 2만 3천여 개로 집단 문화 속 익명화된 개인의 모습을 드러낸 서도호의 작품부터 수천 개의 금속 방울들이 소리로, 떨림으로 시각적 변화를 주는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작품은 현대에서도 야금이 재해석되며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시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금속 문화재를 전시해서 금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정문화재가 전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삼성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8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가가 나란히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오늘 기준 충북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3.79원 오른 리터당 2,101.44원으로 지난달 24일 2,000원대로 올라선 지 3주 만에 2,1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충북의 경유값 평균은 어제보다 5.62원 오른 2,107.91원으로 휘발유보다 하루 앞선 어제 이미 2,1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충북도 내 휘발유 최고가는 청주 흥덕구의 한 주유소가 리터당 2,500원을, 경유 최고가는 옥천의 모 주유소가 2,2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 30분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속리산 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5톤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다쳤고, 떨어진 컨테이너가 3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가로막아 3km 구간에서 2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트레일러가 나들목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적재물 고정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에 따라 국내외 학술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개막 100일을 앞둔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유기농 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국제학술회의 4건을 포함해 14개의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과 협회가 엑스포 공식 후원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열립니다. 청주 미호천 지류인 석화천의 생태하천 복원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는 내수부터 부기까지 석화천 7.7km에 3년여 동안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생태 웅덩이와 여울, 생태 탐방로와 관찰 데크 등을 설치하는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훼손된 하천을 복원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오창 용두천과 상당구 월운천에 이어 청주에서 3번째입니다. 음성군이 음성과 금왕, 생극, 감곡을 잇는 군도와 하천변에 자전거 힐링도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힐링도로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130억 원을 들여 29km에 걸쳐 조성되며 남쪽으로는 괴산군 불정면으로, 북쪽으로는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길로 연결됩니다. 음성군은 2022년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중장기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선에 성공한 송기섭 진천 군수가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 진천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